자, 230쪽에 자, 농지 이용 파트 봐주세요. 농지 이용 파트. 자, 그래서 1번이 대리경작자고 2번이 임대차인데 남에게 이용시키는 것은 비슷합니다만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는 농업인 본인 의사로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고 대리경작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시장 등이 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해 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당연히 더 중요하고 대리경작자는 이제 좀 가볍게 보시되 양가르번의 대리경작자는 본인이 아니고 시장의수 구청장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시장의수 구청장이 유효농지, 농사 안 짓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유효농지를 경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농지 소유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대리경작자 지정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 양가로 5번 보시면 양가로 5번이 대리경작자 의무 대리경작자는 공짜는 안 돼요. 수확량의 한 10% 정도를 사용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죠. 뭐 더 많이도 안 돼요.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등 원래 이용할 자에게 사용료로 지급해야 되는 게 10%입니다. 그리고 6번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으로 한다.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3년으로 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임대랑 다르지만 남에게 이용시키는 비슷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에서 원칙이 3년이거든요. 그 임대차 기간처럼 최소 3년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좀 봐주시고 그 아래 농지 임대차 보시면은 원칙은 안 된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농지 임대 사용돼서는 할 수 없어요. 왜? 본인이 경영해야 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박스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이 박스만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논리.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역시 여기서 관련돼 있단 말이야. 본인이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남에게 못 빌려주는 거예요. 본인이 경영하지 왜 남에게 빌려줍니까? 그런데 여기 본인이 경영할 자가 아까 정당한 사유도 없이 경영을 안 하게 되면 처분 의무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경영을 못 한다라면 이 사람에게 경영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남에게 빌려줄 수 있게 해놓습니다. 원래 경영을 해야 될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 군대 가느라고 농사 못 짓게 되면은 남에게 빌려줄 수 있어야 그 농지를 놀리지 않지.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될 때만 예외적으로 임대 상대가 가능하고 이런 사유라면은 위탁 경영 사유랑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임대차에서 제가 지금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농사 못 짓게 되면은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위탁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자기 경영에 써야 되는데 남에게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경영사도 여러분 보는데 같은 얘기고 추가적으로 이 중에서는 그럼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사람이라면 경영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놀려도 상관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보통인데 상관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남에게 빌려줄 수 있어야 돼. 경영은 안 하지만 경영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바에는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외적 소유에 속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여기랑 비슷하다 그랬잖아. 이 경우가 특수무책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못 빌려주는 거예요. 이 경우가 남에게 임대 사용도 안 되는 사유로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임대 사용도 돼요. 아까 이것도 특수무책에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착수 안 할 때잖아. 그럼 착수하기 전까지는 남에게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착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원래 경영할 사람이니까 남에게 못 빌려준다. 근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경영 못할 때 빌려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경영할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에게 못 빌려주는 거예요. 이 둘은. 나머지는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주말체육농 같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주말체육을 못한다라면 남에게 빌려줄 수는 있겠죠. 또 이게 지금 세밀하게 나올 때까지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임대 사용대가 가능한 사유가 왜 빌려주게 하겠어요. 본인이 농사 못 짓거나 이럴 때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이 둘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나중에 비슷한 건 있지만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지금 따라오는지 안 따라올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보통 치명 할 사람은 남에게 못 불려줘. 자기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죠. 경영할 사람이 남에게 못 불린단 말이에요. 자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군대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 선거에 대한 공직침, 질병치료, 취약, 결혼, 질병치료, 부상당해서 그건 이제 기간이 있어요. 3월 이상 부상치료를 요할 때. 한 1, 2개월 치료로 끝나면 치료하고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져야 돼. 근데 적어도 농사 짓는 기간이 약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3월 이상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농사 지을 기간인데 농사 못 지니까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국외여행도 그래요. 국외여행도 3월 이상 국외여행 중일 때란 말이에요. 국내 여행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국내 좁으니까 그냥 농사도 되고, 국외 여행을 3월 이상, 그 정도가 이제 3월 이상이고, 그렇게 이제 봐주시는 건데, 요건 하여튼 원칙적으로 임대 못하는 걸로 알아두시고, 그런데 그럼 거의 다 했어요. 벌써 이 정도로. 벌써 지금 거의 다 얘기했는데, 거기다 추가로 좀 더 한다면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원칙은 취미 영농 할 사람은 본인이 해야 되니까 남에게 못 빌려줍니다만, 다른 경영할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취미를 할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상관없어요. 이자가 남에게 못 빌려준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이 이자에게 빌려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뭐 잘 안 나오죠. 60세 이상 고령 때문에 농사 못 짓는다 그러면 5년이 넘은 농지래야 임대상도 가능하다고 이상한 거 하나 있고, 8개월짜리 하는 당김 대상도 있잖아요. 이모작으로 해서 우리 8개월짜리 그거 따로 교하시면 거의 끝이에요. 임대상도 사는. 자, 사유 보세요. 그러니까 1번에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의 예외적 소유에 해당되면 보통 빌려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때도 제가 괄호 속에 괄호가 아니고 당구장 표시에 예외적 소유 중에서 학교 등의 실습지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주말 체험 영농 경우라면 특수 목적에 써야 되니까 여기서 제외된다는 거 못 빌려주는 사유로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 3번이 그 얘기거든요. 이 3번이 농사 져야 될 사람이면 취미농 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못할 때 얘기해요. 정당한 사유로 못한다라면 본인이 못하니까 그때는 남에게 빌릴 수 있다. 보세요. 질병, 징집 때문에 취약, 이것도 부득이한 수의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아니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0에서 더 인정하기를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대사용되는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사 못 짓는 사람을 전제로 하잖아 지금. 그런데 이런 3번 사유가 위탁경영 사유에도 일치한단 말이에요. 경영을 따른 사유, 맡기는 사유에도 위탁경영 사유도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3월 이상 국외여행은 그런 몇 번 물은 적도 있고, 4번이 이상한 얘기인데 우리 60세 이상으로서 고령으로 농사 못 짓는다는 5년이 넘은 농지라야 빌려줄 수 있다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5번이거든요. 주말 체험을 하고 농지를 취미영농 할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말 체험을 하고 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빌려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번에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총사에게 위탁하여 임대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허용이 돼요. 아까 7번은 6번 내용을 아까 소유 상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8번이라면 자경 농지를 이모작으로 해서 8개월로 임대 사용된다. 이게 단기 임대 사용돼 8개월짜리가 최대치입니다. 이거는 자경하고 있는 자경 농지만 대상이고 또 이모작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농사 짓는 게 이모작이고, 그러면 보통 이제 1년에 2번이니까 막 6개월이면 딱 될 것 같은데 딱 돼서는 안 되잖아. 조금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8개월까지, 6개월보다 조금 더 긴 8개월을 최대치해서 8개월로 해서 단기 임대 사용한다. 이 8개월짜리. 그리고 양가로 3번 원칙적 서면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 양가로 4번 기타 임대차 관련 규정. 요 양가로 3, 4번 얘기가 결국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농지 임대차가 있게 되면 힘없는 사람이 임차인이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3번, 4번 규정인데, 뭐 서면계약 맺어라 그리고 기타 4번에 뭐 임대차 기간, 대항력, 막 묵시갱신 이런 것들 주임법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셨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인데, 여기 농지 임차인으로서 보호하는 규정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양가로 5번처럼
사유농지를 전제로해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3, 4번 규정이. 국유재산, 공유재산 즉 국공유농지라면은 국가지자체가 소유자라 이런 제한 안 받습니다. 사실 국가지자체가 그런 제한 받는 거 못 보셨죠, 그죠? 자기네들은 이런 제한 안 받아, 국가지자체는. 예. 사유농지를 전제로 해서만 3, 4번에 적용되는 건데 4번 다시 보시면 대항력 얘기, 임대차 계약, 등기 없어도 보호받습니다. 우리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그 계약에 대해서 시군 면적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만 받았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임차인 보류한 규정. 임대차 기간이 유명하죠. 단기 임대 사용대 3기, 아까 8개월짜리 요거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는 3년 이상으로 하라. 다만 단연식물 재배지 등 영구정한 농지의 경우는 5년 이상. 이게 새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농지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농작물 경작에 쓰이는 거 아니면 단식물 재배지, 크게 두 가지인데 보통 농지가 3년 이상이니까요. 보통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것이고 단연식물 재배지라면 좀 더 긴 5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단연식물이 여러 사례 식물이니까 좀 더 긴 5년.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농지는 다른 얘기 없으면 3년. 단식물 재배지 나오면 5년. 최소 2주 정도 보장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기간 정하면서 이 정도로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그래서 이번처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그 미만으로 정했다면 아까 3년 5년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그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3번 얘기,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는 예외예요. 합법적으로. 임대인이 질병, 징집 등 영위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 기간을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임대인이 군대 갔다 그런데도 무조건 3년 5년을 보장해 주게 되면 군대 18개월 갔다 오고 나서 농지가 있어도 남에게 빌려주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돼요. 그럼 군대 갔다 오는 기간 동안에만 빌려주겠다라고 정하고 가야 군대 갔다 와서 농사 지을 수 있죠. 아니면 질병 때문에 뭐 이런 거 다 교도소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시갱신 얘기. 이거 묵시갱신, 임대인 측이 쓴 게 이거 임차인 보류한 규정이에요. 주민법에서 잘 배우시는 이런 얘기 비슷하잖아. 됐습니다. 농지 보존 보세요. 농업진흥지역, 농사 잘 짓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농장이 아니고 시도의사가. 농림축산식품장관 농장의 승인받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지정하되 농장 승인이 농장의 승인권자고. 지정 대상 농지를 보시면 녹지와 관농자인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상공은 이미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지정해서는 안 되고, 녹지지역 중에서는 특별시 녹지만 제가 기억하기 좋게 특별히 제외한다 그랬잖아. 주상공과 특별시 녹지지역은 안 되고 나머지 녹지와 관농자에 지정할 수 있는 게 농업진흥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속에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마치 계란이 농업진흥지역은 그중엔 노른자가 진흥구역, 흰자위가 보호구역. 노른자를 보호하는 게 흰자위니까. 농업진흥구역이 농지 집단화 어쩌고 저쩌고 농지 집단화 얘기만 나오면 이게 핵심 농지 농업진흥구역이 됩니다. 근데 보호구역은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진흥구역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진흥구역의 용수원이나 수질을 보존하던 농업환경을 보호해서 필요한 것,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게 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이고, 여기 행위제한은 뒤에 5번부터 나와 있을 텐데 보시면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5번이 아닌가? 뒤에 넘겨보시면 2번에 나와 있는데 234페이지에 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 이건 보실 분 추가적으로 더 보시라고 그냥 제가 적어놨긴 적어놨지만, 그런데도 나는 조금이라도 좀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 진흥구역에서는 농사만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 웬만한 거 다 안 되고 예외 인정하는 농업의 생업을 위한 거나 공익을 위한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호구역이라면 진흥구에서 허용되는 것 외에 좀 더 조금 나, 농원 사업이나 조금 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같은 거 조금 나.
에휴,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죠? 3번에 농업진흥적 농지 매수 청구. 농업진흥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은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는 감정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아까 처분 명령 받은 자와 농업진흥적 농지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게 매수 청구 두 가지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적 농지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하는 건 똑같은데 가격에서 차이가 나잖아. 아까는 공시지가, 여기는 감정가. 감정가가 좀 더 낫죠, 공시지가보다는. 아까는 그 처분 명령 받고 안 파는 사람 괘씸죄도 있고 공시지가. 근데 농업진흥적 농지 소유자에게는 이제 제대로 해줘야죠. 감정가 조금 낮습니다, 이 경우가. 자, 이제 농지 전용을 보세요. 이 전용 틀은 전용 허가가 원칙인데 허가에 대한 예로서 전용 협의, 아까 전용 협의, 전용 신고, 타용도 일상화 이렇게 구별했던 거.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쓴다. 농지 전용 허가가 원칙인데 전용 허가는 농장에 받는 거죠. 이 전용 허가권자가 개별적 허가인데 농장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농지 취득할 때는 시군면장. 농지가 전용되면은 농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농장에게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농지 전용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드는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저쪽이랑. 그래서 농장에 나서는 거 특이한데 전용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 세 가지 있잖아요. 전용 협의, 전용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고. 여기도 허가 신고로 구별하시는. 그런데 전용허가 농장이라면은 전용 협의도 농장에게 받는 겁니다. 이건 다른 법인 행정기관이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미리 농장과 협의하라. 농지를 지키는 대장격인 농장과 협의하라.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농장과 협의고. 전용 신고라면 시장호수 구청장에게 한다 했잖아요. 간단한 전용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시장호수 신고하면 되고, 타용도 이상도 마찬가지로 시장호수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허가 신고라도. 왜? 농지를 농지에 다른 용도로 잠깐 쓰는 것이라 이것 자체가 합의한 거예요. 허가라도 이건 시장호수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장 허가 신고로 구별하시고, 그죠? 자, 전용 허가부터 보시면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장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농장의 허가권자가 되는데 여기서 양가를 이번에 전용을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한번 볼까요? 아까 전용 협의 신고 이런 것들이 뭐 허가받아야 안 해도 되지. 그거 왜 추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양가를 이번에 1번 다른 법률에서 농지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한다라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전용허가 의제됐으니까 전용허가 이미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됐어요? 받을 필요 없잖아. 그럼 여기서 그 협의를 거쳤으니까. 아니면 이번에 도시지구나 계획관리적인 농지에 대해서 아까 전용 협의 대상에 해당되면, 협의 대상에 해당되거나 아예 협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용 협의 대상입니다. 협의니까 필요 없어요. 전용 신고니까 3번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당연한 건데, 4번에 산지 전용허를 받지 않거나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행한된 농지를 살림으로 못 간다. 옛날에 화전 만들 때 많이 썼던 거, 산지를 불을 질러서 불태운 다음에 농사 짓는 거 화전. 그러면 산지를 농지로 바꾸려면 원래는 산지를 산지 아닌 것으로 써야 되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만들었다가 다시 농사 짓기 귀찮아지니까 이제 농지를 나중에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산림으로 원상복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지로 쓰다가 다시 산지로 바뀌게 되면 원래는 농지 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성적 차원에서 원상복구하는 것이라, 불법으로 했던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땐 전용허가 받을 필요 없다. 빨리 복구하라. 이땐 전용허가 받지 않게 좀 이거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5번에 뭐 하청관리청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병행하거나 농작물을 설치해서 농지를 전용한다면 하청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전용허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넘겨보세요. 전용 협의 대상, 예외 중에 협의 대상. 이거는 글쎄 누가 하는 거냐?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다른 법원 행정청이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그쪽 곳에서 할 때 농장과 미리 협의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 세 가지거든요. 박스 1번
도시지역의 주상공을 지정을 한다? 개발용도인 주상공을 지정하는 순간에 농지 파괴되겠네요? 아니면 도중계획서를 결정한다? 그럼 도중계획서로 개발될 땅 아닙니까? 그곳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개발되는 이거 하는 순간에 농지 파괴되니까 이거를 국회법으로 따지면은 주상공이나 도중계획서를 결정할 때 도시공관리의 결정권자 그쪽 행정청이 결정권자가 결정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협의가 거치라 그랬잖아요. 농지를 망가뜨린다면 농장과 협의하라는 거지. 관리기 결정권자 행정청이. 그래서 전용업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고 농장과 협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망가뜨릴 때니까 다만 이때도 아예 전용업이 필요 없는 경우가 이미 지정된 주상공이나 이미 지정된 주상공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나 이미 지정된 주상공의 도중계획서를 결정한다면 이미 망가진 주상공에 있으면 이미 망가진 농지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를 할 때는 협의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주상공에 있으니까 망가졌으니까.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규격을 지정할 때 그곳에 농지가 포함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지구단위 규격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지구단위 규격 지정하는 순간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나중에 농지 파괴되니까 미리 농장과 협의하라.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지역 간의 농지대에서 지금 녹지도 도시지역에 속해 있고 개발지역도 도시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역시 도시지역에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보존할 땅 아닙니까? 이곳에 있는 농지라면 농사짓기에는 좋은 농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개발이 허가하거나 형질병이 허가를 한다면 이 허가를 내주는 순간에 농지 파괴되잖아요. 그 허가 내주기 전에 농장과 그쪽 허가권자가 협의해라. 다른 행정청이 이제 협의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전용 신고라면은 그 아래 나오는 거 시장 문수구청장에 신고하는 건 똑같은데 크게 두 가지예요. 1번 농업인의 생업용 부지 이러면 신고다. 시장문수구청장에게 농지는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 그랬잖아. 농업인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한다면 간단한 전용 신고로 충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1번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짓겠다라든지 농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산물 유통시설 이런 느낌으로 농업이나 어떤 생업에 관련된 시설 지을 때 근데 여기서도 농축산업용 시설 중에 괄호 속에 농지의 계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설은 제외 아까 계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설 축사부지 같은 거 아까 농지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농지에 포함되는 것은 전용 아니니까 아예 빠져나가는 거지. 신고 대상도 아닌 거지. 전용이 아니니까. 이런 거 외에 있지만 대부분 생업을 위한 거. 아니면 어린 놀이터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도 있잖아요. 이런 걸 지을 수 있어야 쉽게 지을 수 있어야 농민의 아들들도 글쎄 여기서 어린 놀이터 해서 놀고 막 그러지. 마을회관 지을 거 공동생활 편익시설. 아니면 그 아래 농산 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양식장 어업용시설, 생업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간단한 신고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농지 전용이 힘들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귀농을 해서 농촌에서 산다라면 이런 건 쉽다 말이야. 전용 신고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영유권 분리농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생업이랑 상관없이 농사짓기 힘든 땅이라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이건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게 하는 겁니다. 신고하면 돼.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땅이라 그래서 이렇게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전용하려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전용하려면 전용 허가 규정이나 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에서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이게 신고예요. 신고입니다. 이 두 가지 크게 전용 신고 두 가지. 그리고 4번의 타용도 예상허가. 자, 그런데 여기잖아 이제 이게 특이한 거. 그래서 제가 이것은 왜 전용허가 신고와 다른 거에 비해서 특이하기 때문에 특히 요게 새로 신설된 것도 있어서 올해는 아주 유력한 건데. 농지를 농지의 다른 의도로 잠깐 썼기 때문에 잠깐 쓰고 나서는 농지 복구하라. 농지 복구 조건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일하게 조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지 복구 조건으로만 이건 허가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농지 복구가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전용은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고자 전용을 하지만 타임비서가는 다른 전용과 달리 농지가 파괴되지 않아. 이건 그래서 농지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이제 이건 공통점이고 시장에서 주는 공통점인데 보다 긴 시간에서는 허가, 짧은 시간 이거 할 때는 신고. 양쪽에 공통된 사유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만 있는 거 여기에만 있는 게 각각 있어요. 이 사유를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4번에
사용도 이상 허가 2번은 일단 사용수의 허가부터 보시죠.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으로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 복구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 파기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누구의 허가? 시장원수구청장이 허가 내는 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국가지자체가 할 때는 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이게 보통의 민간인이 할 때 그 일시사용 허가인데 사유가 4가지가 있잖아요. 1, 2번 사유는 그런데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요거는 1, 2번 사유는 일시사용 신고대상 5번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3, 4번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번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 산업시설 농산물 간이 처리잖아. 간이 시설이잖아. 잠깐 쓰고 농지 복구해서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간이 시설이니까 잠깐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주목적 사업인 현장 사무소나 물건을 적침해서 한다. 주목적 사업을 해서 농지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러면 목적 사업 끝나고 나서는 농지 복구하라는 얘기죠. 목적 사업이면 물건을 적침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적침해서 한다면 목적 사업에 활동하면 그 물건 쓰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잠깐 쓰고 농사 지어라. 그런데 이렇게 1, 2번은 공동 사유인데 3번은 토석과 광물 채굴할 때잖아. 아니 농지에 토석이 있고 광물이 있으면 이거 얼마 있다고 이걸 뭐 무한정 쓰는 건 아니고 채굴하고 나서 농사 지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일시사용 신고에는 없어요. 일시사용 신고가 되려면 최소 6개월 넘기지 않고 6개월 내에서 쓰는 건데 우선 아무리 토석과 광물이 그래도 그렇지 광물인데 그죠? 예? 6개월 내에서 채굴하고 어떻게 할 게 없잖아. 이건 일시사용 허가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4번이 새로 신설된 것이라 이 4번을 정확히 좀 보시란 말이에요. 4번이 전기사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건데 그걸 기억번에 공유수용 매립을 통해서 조성한 토지. 이게 매립지 아닙니까? 매립 중에서 토양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그냥 이 정도예요. 자, 우리 농사 지으려고 서해안을 매립해서 매립지로 만들었는데 당장 농사 짓고 싶어도 못 져요. 해도 죽어요. 염도 때문에. 그래서 오랜 이제 비가 내리고 그래서 염도가 식혀서 내려가야 농사 지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농사 짓기 전까지는 이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그 매립지에 설치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나서 염도가 이제 좀 내려가면은 그때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 지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태양에너지 매립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인데 그 힘들게 설치해놓고 6개월에 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상 허가 대상만 나오는 건데 그 아래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예를 들어 농지 일상 기간에서 간이 시설 같은 게 7년이네. 7년이네. 그러니까 간이 시설이 7년 이내에서 쓴다면 허가인데 요게 있다가 면적 제한도 받지만 6개월 내에서만 쓰겠다면 일시상 신고가 되거든요. 이 주목설은 현장 사무소는 몇 년이 아니고 목적 사업이 필요한 기간 내에 쓴다 이게 허가예요. 그런데 이것이 6개월 내에서 쓰겠다면 이게 신고가 되는 거예요. 목적에 필요한 기간은 허가고 이런 식으로 1, 2번은 공통돼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3번 토속광물은 5년 내에서만 허가받는 건데 연장도 적어놨지만 이 숫자 뭐 농지법에 2문제 나와갖고 뭐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나 알아듣죠. 그러나 4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기억하라 이거예요. 5년 내에서 허가입니다. 5년 내에서 허가예요. 근데 15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그러니까 5년 내에서 허가받고 나서 그 허가받는 기한이 끝났다면 연장할 수 있는데 15년까지. 엄청나잖아. 다른 건 사실 연장 공부 안 해도 되는데 5년, 3년인데 이것만 15년이에요. 이것도 한 번 연장할 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뭐 한 번 3년 해서 뭐 5번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결국 아까 매립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일시대상 허가 대상밖에 없는데 5년 내에서 허가. 연장할 때는 15년 내에서 연장. 최대 5 플러스 15. 연장까지 포함한 최대 20년까지가 최대치입니다. 더 이상은 못 써요. 그리고 나서 사실 태양에너지 발전소에 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20년은 써야 돼. 이 5 플러스 15. 그건 좀 기억하시고 넘겨보세요. 태양에너지 일시상 신고. 자, 양가로 1번의 농지를 다음 해당하는 토지로 일시 사용하라는 자란 지력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농지 원상복구하는 조건 똑같고 시장 소득 똑같은데 신고인데요. 여기 기간은 사유는 있지만 다 6개월 이내란 말이에요.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는 공통점이고요.
1번은 여기만 나오는 거야. 썰매장 3천 이하에서 지역 축제장 3만 이하에서 이건 여기만 있어요. 농사 다 짓고 나서 우리 한겨울에 겨울철에 우리 썰매장으로 쓰는 거 지역 축제장으로 쓰는 거 이런 면적 제한 받습니다만 이런 기억 못 해도 되고 적어도 요거는 이상 신고 대상만 있다. 그리고 2번이 아까 간이 시설과 주목적 사업을 위한 시설을 얘기하거든요. 주목적 사업을 위한 시설도 1000 이하 이전 이런 제한은 받습니다만 그죠? 6개월 내에서 쓴다 그러면 이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공무원의 얘기 중에서. 됐고요. 6번의 전용허가 취소등의 사유에서 6번에 농장 등은 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요. 단 치료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치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박스 중에서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게 되면 취소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에 불과한데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7번 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거.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데 행정청이 아까 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행정청이 어떤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 행정청의 조치 명령에 다시 위반했다라면 꼭 취소해야 된다요. 이것만 필요적 허가 취소해요. 농지법에서 조치 명령 위반 시만 꼭 취소해야 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그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 8번에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이 농지보전을 위해서 부담 지우는 돈이 부담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걷냐면은 농지 파괴시켜서 이익 보는 사람에게 걷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농지가 파괴돼서 당신은 그 대신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 돈 내라. 당신 이익 볼 테니까 돈 내라. 돈 내서 이거를 농지가 파괴되는 것만큼 농지 보너스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이것 때문에 그래 다른 전용 합의 신고까지는 농지 파괴되는데 이거는 농지 복구된다 그랬잖아요. 차이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신고까지도 요 사람이 돈 내는 거예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농지 파괴되니까. 근데 이건 농지 파괴가 안 돼요. 유일하게 안 내. 그리고 이따 보시면 여기는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쓸 거니까 농지 지목 외인 전담가선 외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긴 변경 못해요. 농지 복구되기 때문에 이 차이점만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농지관리기금 운영관리자에 납입해야 되는데 가번의 전용 허가에서부터 전용 협의 거친 농지 의제되는 협의 마번의 전용 신고까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를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만 주의 타용도 일상 허가 신고만 없죠? 이 사람만 안 낸다고. 이 사람만 농지 요 차이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때도 미리 납입해야 돼요. 그래서 선납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장노동의 전분의 일부를 전용하거나 전용 신고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전부를 납부해야 되고 아니면 일부 정해진 일부 하여튼 미리 선납해야 돼요. 전용 허가 신고 전까지 미리 납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농지 지목 변경 제한을 보시면 9번에 농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 것은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박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를 농지 지목인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고 이 경우 외에는 변경 못한다는 거예요. 박스가 변경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다른 농지 지목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바로 1번, 2번 이게 전용 허가 협의 신고 아닙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전용 허가 신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뭐는 아니야? 1번과 구별해서 역시 주의할 것 중에 타용도 일상 허가 신고는 전답 것은 외의증으로 변경 못하는 사유임을 다른 전용 허가 신고와 구별해서 보시라고요. 요렇게 농지 복구 조건이니까 농지 복구되니까 일단 이론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농지법도 이 정도만 좀 자세히 보여드린 것에 속합니다. 자 일단 하여튼 제가 이제 요약하는 것은 요거는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인사를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